야, 사실 이번 현역가왕 최종 준결승 진출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정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작진과 판정단, 가수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호 씨가 이러한 말을 했었다고 방송 전에 기사가 났어요. 노래를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불렀다. 이를 악물었다. 정말 이를 악물었을까요? 당연히 가수들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다 버린 신승태,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 다 작심하고 기존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위해서 두 사람 모두가 전혀 다른 스타일로 무대를 펼쳐냈지 않습니까? 뭐 이재 씨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부분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신승태 가수와 최수호 가수 두 사람이 알다시피 국악 천재 아닙니까? 국악 트롯의 어떤 차세대 스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라운드 점수로 충격을 받았던 신승태 가수는 사실 힘을 쫙 뺀 발라드 트롯을 선택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죠. 새로운 스타일로 했는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최수호 가수 역시 기존 국악 트롯을 내려놓고 남진마저 어렵다고 평가한 내 영혼의 히로인을 선곡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서 평소 불러보지 않은 스타일의 노래 탓에 연습 중에 고충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졌지 않습니까? 특히 윤명선 작곡가의 평가에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요번에 가장 또 방송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 환희, 박서진 두 사람의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무기를 벌인 박서진 씨의 노래 장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봤었던 이 노래 엄청났지 않습니까?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심사평에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잖아요. 당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희는 R&B를 빼고 노래를 불렀고 가수 생활 최초로 정통 트롯으로 도전을 했지만, 글쎄요, 뭐 이 R&B 창법을 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득이 됐을지 독이 됐을지는 바라보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서진 씨 역시 장구를 내려놓아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각오로 무대에 섰지 않습니까? 결국 마스터의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찬사에 눈물바다가 또 되었고, 박서진 씨가 사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박서진 씨와 함께 이 흔한 말로 낙하산이다 라는 비판을 들었던 가수가 한 명 더 있죠. 신유 가수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현역가왕 탑10 스포 논란이 터졌다. 방청권 수령 없었다. 소속사도 몰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유 가수는 하차시켜야 된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알고 보니 현역가왕 결승전에 진출한 탑10에 든 사실을 신유 가수가 스포일러 했다가 사과를 한 겁니다. 또 확인되지도 않은 결승전 방청권을 팬들에게 나눠주려 했었다라는 일에 대해 해명까지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보면 신유와 소속사는 결승전 방청권과 관련한 티켓을 수령한 적이 없다. 결승전 방청권을 나눠주려고 했었던 신유의 공식 팬카페 관리자는 신유의 팬으로 소속사도 모르는 일이다. 팬카페 관리자가 통상 결승전에 가족 및 지인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 초대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방청권을 나눠줄 팬을 모집했던 것 같다. 사과문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기점으로 소속사는요, 현역가왕이 녹화 한 번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1월 7일 날 탑10을 선정하는 녹화와 방청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녹화 한 번분은 딱 결승전 무대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스포일러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근데 신유 가수가 결국 탑10 안에 들었다라는 스포일러가 이미 방송 전에 나와 버렸던 겁니다. 결국 신유 팬카페 관리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며 사과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가수와 소속사 식구들은 이런 경연을 처음 하다 보니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스포의 가능성과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작진과 소통 없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지만 결국 취재진은요. 소속사 측과 팬카페 사과문, 관리자의 방청권 초대 시도를 통해 신유가 탑10에 선정된 스포일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했었던 신유 가수가 결국 준결승 진출까지 하여서 탑10에 선정되는 결승 무대까지도 지금 바라볼지 모른다라는 스포일러가 하필 신유 팬카페에서 나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선 뒤집어졌습니다. 신유 가수가 애당초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탑10에 선정되어서 결승전에서 탑7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방청권 초대권으로 스포일러를 했다? 야, 이거는 사실 잠재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대국민 응원투표 6주차 합산 결과도 5주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에 박서진 씨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부터 조금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송민준, 재하, 김중현, 한강, 김경민, 성리, 박구윤, 김수찬, 최수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라던가 뭐 진혜성 씨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 이번 뒤집기 한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땠죠? 정말 말 그대로 뒤집기 한판이 되고 말았다. 이 노지훈 씨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263점. 사실상 제가 볼 땐 방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애당초 노지훈 씨가 준결승전까지 진출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유 가수가 사실 본의 아닌 스포일러가 터지면서 이 11명 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탑7까지 준결승전 진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노지훈 씨가 떨어질 확률은 너무 높아졌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사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등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김수찬 씨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방송을 나오기 싫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라고 나와서 김수찬 씨도 열창을 하여 높은 배점을 가져갔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20명 중에 상위권으로 뛰어나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지만 김수찬을 대체할 수 있는 현역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구간이 아쉬웠다. 그런 평가와 함께 3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수찬 씨도 사실상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다. 자, 결국 이 뒤집기 한판에서 300점을 넘기지 못하면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강문경 가수. 안 좋은 목 상태였지만 뭐 최고의 관객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혀 바뀐 밝은 표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배점인 32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너무 신나했죠. 강문경 씨가 사실상 이 준결승 진출자로 급부상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 뒤를 이은 신승태 가수는 노래하는 마술사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 높은 배점 352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죠? 굉장히 높은 점수에 올라갔다. 하지만 나태주 씨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수찬 씨와 마찬가지로 제가 분명히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낚시성 어그로, 그러니까 탈락자와 진출자가 완전 순위가 뒤바뀌는 그것을 위해 나태주, 김수찬 이런 기성 가수들이 순위권이 높았을 뿐 노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뒤집기 한 판을 통해 완전 뒤바뀐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태주 씨도 30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애녹 가수는 어떻습니까? 애녹 가수 무조건 제가 탑7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343점의 높은 배점을 받고 감탄에 감격을 하며 엄청난
또 뒤집게 한 판을 보여줬습니다. 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목소리로 승부를 본 이 노래 무대에 관객들도 심사위원단들도 감탄을 하면서 이 박서진 씨가 그간 힘들었었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오히려 자신의 음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자신만의 노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관객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당연히 300점이 넘을 줄 알았는데 299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는 아시다시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탑7에 진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다. 299점이지만 앞에 받았던 점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서진 씨도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환희 씨의 무대인데 이거 좀 말이 많죠. 이 심사위원단들이 굉장히 감탄했어요. 물론 환희 씨가 노래를 못 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불렀어요. 근데 정말 이게 이렇게 높은 점수인 339점까지 받을 만한 무대였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현역 가수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여기에 에녹, 나태주 이런 가수들의 표정을 보면 와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라는 표정이 눈에 보여지죠. 이 마스터단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희 씨도 무조건 탑7에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황민호 군의 점수가 어땠습니까? 343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1라운드 때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600점 만점 중에 300점을 넘겼음에도 사실상 너무 낮은 29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실상 좀 이길 수가 없는 점수를 받았다. 300점을 넘겼음에도 황민호 군의 탈락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최수호 씨 없었습니까? 최수호 씨도 새롭게 바뀐 정통 트롯만의 자신만의 노래 무대 스타일로 예의범절과 점잖은 느낌을 빼달라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화랑이 등장을 했다. 다만 신승태, 김준수 두 사람처럼 자신만의 한을 담은 모습을 갖춘다면 완벽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받으면서 역시나 339점. 굉장히 높은 배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준결승 직행을 거의 확정지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덤 분들이 좀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가수가 진혜성 가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진혜성 가수가 자신은 진짜로 정통 트롯을 좋아했다라면서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무명 시절부터 이렇게 정통 트롯을 불렀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는데 남진님과 서른도님의 극찬을 받아요. 맛이 제대로 난다. 트롯을 진짜 잘한다. 트롯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런 극찬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진혜성 씨도 이 탑7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실시하지 않았나. 다만 계속되는 비브라토의 문제점을 지적받게 됩니다. 어쨌건 340점이 넘게 되면서 순위가 뒤바뀌죠. 강문경 씨가 8위, 에녹이 9위, 진혜성이 7위, 나태주가 여전히 1라운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1위. 요동치는 순위의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 노지훈 씨는 아직 남아있는 다른 가수들의 무대까지 합치고 난다면 사실상 11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이 얼마나 준결승전 진출 직전에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높이 있을 순위의 가수가 아닌 가수를 올리고 높이 있어야 하는 가수의 순위를 낮추고 거기에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제대로 초반에 보여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역가왕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뭐 당연히 어그로 기사로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회차를 통해 미스터 트롯을 이기고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앉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현역가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원래부터 예고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딱 준결승전 직전에 이 무대가 펼쳐진 것, 앞서 있었던
한국 대결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편차가 있었던 것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준결승 진출 전에 엄청난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여서 시청률을 대거 끌어오기 위한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동엽 씨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극찬한 본선 3차전 2라운드, 알다시피 8회차에 방영된 뒤집기 한판 무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역들의 모습이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솔로 무대로 꾸며지는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을 통하여 얻은 평가단 점수로 자신의 등수를 예상하면서도 국민평가단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끝까지 마음을 졸인다. 뭔 얘기입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결국 현역 가수들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열광을 보냈다. 웃고 있지만 불안하고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당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는 21일 방송될 8회차에서는 준결승의 티켓을 두고 펼치는 엔드게임다운 넘사벽 무대들이 역대급 눈호강을 펼쳤다. 일각에선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현역 가수들을 바싹 쪼을 수 있는, 바싹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탈락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와야 각자 한국 대결 무대뿐만이 아니라 솔로 무대를 펼치게 될 이 8회차에서부터 준결승 진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무대들이 펼쳐지면서 무대의 완성도와 퀄리티도 올라가고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이 가수가 붙을 줄 알았는데 이 가수가 떨어질 줄 알았던 가수가 붙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번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애녹, 황민호, 방출 후보의 긴장감이 폭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강문경 가수 역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역대급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방영 이전부터 이 방청을 다녀오신 많은 팬들 사이에서 왕왕 쏟아졌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애녹 황민호 군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현역가왕의 대표 얼음왕자 강문경 씨가 180도 달라진 표정이 포착되면서 항상 무표정이었던 뽕신 강문경이 현역가왕 사상 최초로 환한 미소를 드러내며 모두를 깜짝 놀래켰으며 방송 중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까지 남겨 현장을 초토화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심전력을 다한 반전 무대가 끊임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세요.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가 순위권에 있는데 진혜성, 강문경, 애녹이 순위권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 5주차 대국민 투표에 보면 송민준, 김중현, 최수호는요 각각 4위, 5위, 9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진혜성, 강문경 이런 가수들이 순위권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대국민 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진혜성, 강문경 가장 팬덤이 거대한 가수들의 순위가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냐. 이런 의혹들, 조작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만 글쎄요. 국민 투표를 조작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팬덤이 단단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두 사람이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 또 이해가 돼요. 현역가왕의 애녹, 황민호, 신승태 하위권의 반란이 시작됐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19위, 20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둘 다 꼴등과 바로 앞에 있는 순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준결승전 진출이 무산될까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열창을 합니다. 특히나 애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하다.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오열하는 눈물의 모습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녹과 황민호는
8회차에서 지난 1라운드의 굴욕을 말끔히 씻어버릴 회심의 무대를 펼친다. 두 사람의 1라운드 결과 발표 후 한동안 넋을 잃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상황이다. 먼저 대기실에 있을 때도 계속 상기된 표정을 보인 에녹은 치솟는 불안감에 대기실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도 연습 삼매경을 벌인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에녹은 자신만의 결정타를 날려 모두의 감격을 일으킨다. 하지만 무대를 끝낸 에녹이 진짜 너무하다, 천당과 지옥이 너무 잦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한 긍정이 트레이드마크인 최연소 현역 황민호는 2라운드 무대에 앞서 현역가왕 출연 역사상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안쓰러움을 자아냈고 2라운드 현역들의 필살기 무대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는 등 긴장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였다. 그러나 진또배기 노래로 정면 승부를 감행하여 무대에 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대 체질임을 오롯이 증명하며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황민호 군의 탈락은 예견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마스터단의 점수가 이미 보셔서 아실 거예요. 황민호 군의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았잖아요. 거의 빵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황민호 군이 얼마나 이 나태해주 씨와 경연을 하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까? 연예인 판정단 점수 빵점이에요, 빵점. 황민호 군이 아무리 팬덤이 작고 나이가 어린 참가자라 결국 탑7이 안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명이 넘는 연예인 판정단 중에 한 명도 황민호 군에게 점수를 안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성에 어긋나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한국대결 조회수가 보여준 이번 열기를 보면 진혜성, 송민준, 최수호, 김중현, 강문경의 성적은 어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 준결승전을 앞둔 상황에서 팬들의 지원 사격, 특히 유튜브 조회수, 대국민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8회차 이전에 있었던 7회차 한국 대결에서도 화제성 1위를 가진 무대가 박서진, 김경민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의 무대로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5일 만에 36만 회가 재생이 됐습니다. 현역가왕 한국 대결 10개 영상 중에 30만 뷰를 넘긴 유일한 영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2위가 송민준, 강문경 두 사람이 부른 노래 무대가 알다시피 또 조회수가 수십만 회가 나왔습니다. 진혜성, 한강이 부른 노래 역시 각각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최수호 군이 사실 김준수 씨를 이겼지만 이 다음에 있을 이 한국 대결 무대 이후에 있을 뒤집기 한 판에서 굉장히 뒤바뀐 점수를 보인다. 그게 에녹, 김수찬에 이어서 두 사람의 점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이 방청을 다녀온 분들 사이에서 쏟아졌다라는 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정적으로 탈락할 가수 중에 하나가 노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 놀랍게도 재하 가수 역시 준결승전 진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구윤 씨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반전에 반전을 기록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환희,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유 가수 같은 경우 다 준결승전을 진출하게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결국 황민호 군과 같은 제2, 제3의 공정성의 피해자가 이 마스터단의 점수 평가에 의해서 결국엔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진혜성 씨는 사실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살도 빼야 했고 한 번도 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한국 대결 이후에 펼쳐지는 뒤집기 한판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현역가왕의 굉장한 불공정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를 제외한 나태주, 김수찬, 그리고 애녹, 김경민, 황민호 세 사람의 하순위, 최상위와 최하위의 기록이 완전 뒤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고, 이 연예인 마스터단의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또 제가 논의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뒤죽박죽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방청 증언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준결승전 진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형평성에 어긋나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준결승전을 진출하냐 마냐가 내 가수의 공정함을 지켜냈느냐 지켜내지 못했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개연성 없는 편집과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듯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창력이 중심이 됐던 시즌1에 비해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미스터 트롯만의 본질이 흐려졌다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놀랍게도 이 지적 부분은 현역가왕과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 프로그램 모두가 퍼포먼스에만 집중되어 있고 가수로서의 본질, 이 노래에 대한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비평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하락세라면 미스터 트롯 시청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 열풍이 시들해져 버린 만큼 지난 시즌들보다도 관심이 떨어지는 건 예상된 결과다. 그러나 화력 있는 참가자 없이 화제성도 저조하다라는 건 미스터 트롯이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 형평성의 논란과 중간 투입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음에도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미스터 트롯을 뛰어넘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맞을까요? 자, 신유 가수가 편파 판정은 없다.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 심사위원 출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한일가왕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게요. 하지만 신유 가수가 정작 한일가왕전에 등장해선 심사위원으로서 편파 판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현재 신유 가수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뭔가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편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빗발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국민 투표 순위가 뭐 절대적인 거냐, 왜 그렇게 대국민 투표 순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덜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상 본선 2차 방출자들의 탈락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탄식을 끊임없이 쏟아냈고, 같은 경연 가수들조차 경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가왕은 미스터 트롯과 더불어서 공정성이 바닥이다 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됐었던 한국 대결의 무대들은요, 정말 많은 논란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문경 가수가 악마의 편집에 의해 희생이 되었다. 아니다. 송민준 가수가 결국 한국 대결에서는 승리했지만 강문경 가수를 위로 올리기 위한 시청률 확보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 최후에는 송민준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되어 준결승에 진출을 못하게 된다더라. 뭐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단의 굉장히 냉철해 보였던 평가는 오히려 특정 가수를 지지하고 있는 편파 판정이 아니냐라는 오명만을 더욱더 뒤집어 써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뒤집기 한 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냐. 자, 김수찬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김수찬 가수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와 국민 판정단의 점수의 극명한 격차로 인해서 한국 대결보다 더 엄청난 배점인 만큼 더 말도 안 되는 극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며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결에서는요, 이 가수가 지금 준결승전 진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수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준결승 진출자로 예상됐었던 가수들이 하나같이 다 탈락 방출 후보에 놓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김수찬 가수에게 패배한 애녹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굉장한 혹평. 저는 감동을 받지 못했다. 야, 이거 참 나도 깜짝 놀랐네. 완전히 졌다. 자신이 도대체 왜 졌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놨던 애녹 가수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크리아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다양한 비하인드 영상들이 쭉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역가왕의 예고편에서도 등장했었던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뒤집으려는 자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고 있는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녹 가수가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애녹님 떨어질 리 없습니다. 소름 끼치는 절규,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볼 때마다 가슴 졸이며 보는데 애녹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맞습니다. 시청률 확보를 위한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형평성이 어긋난 판정 결과가 결국에는 이 무대에 서는 가수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가슴을 졸이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위권으로 내몰린 가수들이 진혜성, 애녹, 황민호 이런 가수들입니다. 결국 뒤집기 한 판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눈물 흘리는 가수들이 초반에 탈락한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강문경 가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애녹, 송민준, 김수찬, 강문경 자 이런 가수들이 전부 다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럴 말이 나올 법도 했던 것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순위의 향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특히 나태주, 김수찬, 신유, 송민준 탑5 중에 4명이 방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수찬 씨와 신유 가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신유 가수는 제가 탈락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김수찬, 나태주, 한강 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애투었던 애녹 가수 그리고 황민호군 비하인드 영상에서 나왔어요. 이때 이들이 사실 지금 몇 등입니까? 제일 꼴찌에서 3명이죠. 김경민, 애녹, 황민호 맨 뒤에서 3번째다 보니까 우리가 역전하면 돼. 그러자 황민호 군은 잘 모르겠다. 자신감 있냐? 뭐 이러면서 서로 뒤에서 심기일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민호 군이 애녹에 인터뷰를 하죠. 뒤에서 2등한 소감이 어떻냐? 뒤에서 1등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서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데 기분은 오히려 긴장감이 없고 다음 무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해탈의 경지에 올라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노래 무대를 갖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꼴등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순위에 놓인 두 사람이 이렇게 절친이 돼서 뭐 우리 둘도 69점 차이나 난다 라며 황민호 군이 장난을 치지만 그 점수나 별 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에 있는 이 탑5 가수들의 점수가 높았다라는 건데 사실상 2배 배점이 차이 나는 이 뒤집기 한판 대결로 인해서 이 순위 제가 장담하건대 싹 다 바뀔 겁니다. 완전 뒤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애녹 가수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심사평을 들을 때는 이미 얼마나 차이 날까 했는데 남일같이 느껴졌었던 점수 차이가 믿기지 않았다 라면서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보다 자신은 더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 MVP들이잖아요. 데스매치 MVP, 팀미션 MVP. 누가 봐도 시청률 확보를 위한 완전한 뒤집기 무대를 위한 대역전극을 위해 연출을 했다라는 걸 딱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승태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신유 가수와 대결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불렀었던 이 아사루비아 노래가 굉장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유 가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지만 신승태 가수가 결국 최종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 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신승태 가수는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신승태 가수는 또 황민호 군과 또 굉장히 절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혜성 씨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비하인드 대기실에서 보면 서로가 다 동료이지 않습니까? 신유 가수도 마찬가지고 편파 논란이 있는 신유 가수도 나아가서는 그 외에 여러 논란거리가 있는 뭐 강문경, 김중현, 진혜성, 애녹 이런 가수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가수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눈이 강조드렸던 순위의 뒤집기 한 판을 위한 역전극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순위권 탈락 방출 후보에 있는 애녹, 신승태, 강문경, 진혜성 이 네 사람은 뒤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재하 가수는 어떻게 될지 아마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하 가수 같은 경우는 국민판정단보다도 대국민 투표에서 순위를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준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 가수들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미스터 트롯과의 시청률 격차도 벌리고 나아가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차후 한일가왕전에서도 뭔가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들 위주로 결국엔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여기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거나 나이가 어리다. 이럴 경우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수들 중에 누가 뒤집기 한 판에서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지가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터 10위까지 신유 가수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신유 가수가 어떻게 계속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탑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밀하게 보실 필요성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왜인지 잘 보세요. 지금 대국민 투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신유 가수가 이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에서는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유 가수가 알다시피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말도 못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니 신유 가수를 대놓고 밀어주는 게 아니냐, 신유 가수가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냐, 그래도 준결승전 이후로는 탈락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신유 가수 같은 경우는요 결국 탑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본 방송에 첫 출연했다라고 했어요. 신유 가수를 아는 일본인보다 모르는 일본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유 가수가 이미 한일가왕전, 한일 여왕 가요결전에 일본 방송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왔다라는 건 이거 현역가왕에서 솔직히 신유 가수의 인지도가 일본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신유 가수를 탈락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국민 투표 점수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유 가수가 이 대국민 투표 6주차부터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편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신유 가수가 속해 있었던 이 김준수 팀에서 아시다시피 최우진 가수가 탈락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셨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신유 가수의 잘못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문제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 한국 대결 무대에서조차 어떤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신유 가수와 맞붙은 신승태 씨. 신승태 씨도 사실 뭐 앞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거론조차 없는 상황으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신유 가수와 맞붙은 신승태 씨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신승태 씨가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신유 가수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표정에 보여지지 않습니까?